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면 아이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할까요? 아이가 우리에게 맞춰야 할까요? 이리 던져. 이쪽으로 더 세게. 아이가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던질 수 있을까요? 던질 수 없죠. 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강도도 세지 않고. 그러면 따라다니며 받아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공부도 자식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학과 병원 다닐 때부터 몸무게는 얼마가 표준이고 언제는 말을 해야 되고 언제는 걸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춰야지, 자녀의 발달 체계를 따라가야지 부모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달리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부 원리는 아이의 걸음에 들어 있습니다. 걷는 단계가 세분하면 아주 많겠지만 간단하게 나눠도 한 10단계 안팎 됩니다. 우선 누워야죠. 그 다음에 뒤집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뒤집기. 이렇게 누워있는 때 쓰는 근육과 뒤집기 할 때 쓰는 근육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엉거주 주머니, 기는 자세, 이렇게 위를 들고 목을 겨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앉는 거, 이거는 또 다른 근육이 필요한 거죠. 앉아서 척추를 세우는 거, 그래서 고개까지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서기, 어디 딛고 일어서기, 그냥 서기, 그리고 발을 옮기기, 한 발을 중심 잡고 옮기면서 균형을 잡은 다음에 또 한 발을 떼는 거, 이게 이제 걷기의 시작이죠. 그러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때 그게 뭡니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쓰는 근육은 몇십 개라고 합니다. 이때 근육을 써야죠. 그 다음에 신경을 작동시켜야 되죠. 그리고 뇌에서 걷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 젓는 것,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의 합동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돌 때까지는 걷도록 해야 되지. 자, 옆집에 순심이가 걷는다는데 우리 새끼는 더 빨리 걸어야지 해서 빨리 억지로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하려고 하면은 어쩌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보행기에 태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걷는 것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운동을 억지로 시키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까치발을 서게 한다든가 또 이 뼈에 무리가 간다든가, 즉 근육과 뼈와 뇌와 여러 심신작용이 잘 합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융합적인 운동을 하지 못할 때 너무 억지로 빨리 걷게 하면은 심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기라는 것은 어릴 때 사실은 진폭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따르면 8개월 내지 24개월 동안에 정상적으로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왜 이렇게 크냐? 운동, 신경, 근육, 그리고 기질, 성격, 유전적인 그 신체적인 혹시 결함 유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8 내지 24개월 동안에 제대로 걸으면 좋은데 이걸 너무 억지로 걷게 하면 신체에 이제 무리가 가는 수도 있지만 길게 볼 때는 그것이 보행에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고는 이 시대에, 재수 조금만 없어도 100년 산다고는 이 시대에 그게 어릴 때 2, 3년 사이에 기초가 잘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억지로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 발달 체계, 즉 자기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자기 심신의 발달 체계가 손상되고, 그리고 자기 학습, 이게 호기심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걷는 것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걸으니까
따라서 걷고 싶거든요. 서서. 그런 자기 학습 체계, 그리고 보상 체계. 내가 이렇게 일어서면서 말은 아직 못하지만 그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 보상을 스스로 주고받는, 그 다음에 실패와 성공에 대한 대응, 성공했을 때 이 기쁨, 실패했을 때 그 좌절, 그것을 대응하면서 길게 보면 그걸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왜 요즘 20대, 30대들도 한 번 넘어져 가지고 생을 스스로 끊는 수가 있습니까? 이게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넘어졌을 때 이른바 회복하는데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탄력성이 어디서 온다? 외부에 대한 신임, 즉 외부에서 타인이 누군가 지지해 줄 때, 그리고 자기 신임,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회복 탄력성이 형성이 되는데, 어릴 때 특히 지지하는 사람, 타인이 있어야 되고, 어릴 때 자기를 지지하는 능력을 기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나서도 구사일생합니다. 적극성과 자발성도 떨어지고 호기심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슨 12달까지는 돌 때까지는 걸어야지 해가지고 그것을 부모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억지로 이렇게 짜 맞추려다가 자녀의 적극성, 자발성, 호기심, 회복 탄력성, 기타 자기가 발달하고 학습하고 보상하고 성공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걸음이라는데 공부 원리를 넘어서 인생 원리까지, 인생 이치까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음에서 뛰어서 이제 공부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빨리 억지로 처음부터 잘하게 하려고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조기 교육이잖아요. 근데 피사라는 게 있거든요. 피사 국제 학력 인증 시험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OECD 이른바 35개국 그 안팎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를 만 15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읽기, 국어셈이죠. 그 다음 수학, 과학을 실시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되게 국어, 수학, 과학 전부 다 1등에서 3등까지 들어갔는데 요즘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이게 좋냐? 조기교육, 수용적 주입교육, 어찌 보면 암기식 주입교육이 이 피사 테스트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더군다나 이게 성적이 아주 높을 때고 고등학교 때는 물론 피치를 이루지만, 그런데 이게 2018년 결과를 보니까 옛날보다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읽기는 2에서 7, 이제 영역이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수학은 1등에서 4, 수학 성적이 좋은 셈이죠. 과학은 3에서 5. 그러니까 읽기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해력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추세인데도 아직도 상위권입니다. 35개국 중에서 전부 다 10위권 안에 드니까 상위권인 셈이죠. 이스라엘, 우리하고 어찌 보면 비교하는 대상, 유대인들. 근데 이스라엘은 중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랍권, 소수민족, 그게 이스라엘에 이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다. 아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문자도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살부터 영어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정도니, 우리나라 조기 교육은 슈퍼죠, 슈퍼. 초격차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피사 만 15살 대상으로 하는 데서도 성적이 이제 안 좋고, 핀란드도 그전에 모델이었는데 지금 거기도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 듣는 능력, 충분히 이 오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초를 갖춘 다음에 학교 가서 문자는 배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학습 체계를 따라서 하는 거죠. 자기 학습 시계를
따라서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뭐랄까요, 느려도 늦게 시작해도 길게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과 성인들 어떻습니까? 성적 보면은 되게 이제 중하위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른바 아이비 리그 그 동부 8개 되는 명문대 들어가는 많이 가는데, 졸업도 뭐 꽤 한다고 하고, 한 명문대에 따라서는 중도 포기자가 거의 절반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가면 유대인한테 뒤지고, 성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학교까지는 중하위권이지만 유대인들이 막판을 채는, 성인 때부터는 이제 정말 죽도록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질주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지쳐서 공부 혐오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자기 학습 체계를 이 걸음에서도 깨는데 공부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깹니다. 그러니 인생 체계가, 또 실패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많은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 이렇게 저렇게 터득은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빨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일찍 어디에 진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빨리, 그것도 억지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힘에 붙이면 부모가 너무 막 요구해가지고, 공놀이 하는데 부모가 막 일이 잘 못 던진다고, 왜 이렇게 약하게 던진다고 계속 뭐라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겨워 죽겠는데 능력껏 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흥미를 잃는 거예요. 흥미를 잃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손상이 되죠. 그리고 부모 기대에 부응 못한다고 계속 나무라면 이제 같이 안 놀죠. 부모하고 관계가 또 역시 망가지죠. 그리고 자기 기대도 이제 낮추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실망하는 거 보니까, 나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판단할 정도면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걸음으로 천천히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보상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만끽하면서 서서히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다 핀 꽃, 파란 낙엽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딱 초점을 맞추자. 자식에게 눈높이를 맞추자. 위대한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도 안 맞춰야 해요. 자녀에게. 물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건 가르쳐야 되죠. 선악을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윤리를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죠. 그러나 이 걸음에서 보듯이, 공부에서 보듯이 어릴 때부터 자녀의 이 발달 단계를 존중해 가면서, 자발성을 존중해 가면서 뒤따라갈 때, 한 걸음쯤 자녀 뒤에 따라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엄마, 좋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